안녕하세요, 사미입니다. 이제 날도 많이 풀리고 캠핑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영상에 나온 제품들 문의 주시는 댓글도 꽤 있어서 제가 사용하는 장비들을 하나하나씩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국민 스토브라고도 불리죠. 캠프원 플러스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프원 플러스 코베아사의 제품이고요. 뭔가 이름부터 캠핑스러워 보이면서 하나쯤은 있어야 될 것 어쨌든 뭐 나가서 음식 해먹을 때 그냥 집에 있는 가스 버너 들고 나가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좀 더 작고 가볍고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스토브들 찾게 되는데요. 이 녀석 괜찮은 녀석입니다. 우선 케이스는 알루미늄 케이스로 되어 있고요. 열면은 속 안에 스펀지 완충제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 안에는 제품이 들어있고요. 제품을 꺼내면은 밑에 쪽에도 완충제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지금 2년 넘게 꾸준히 계속 사용하면서 케이스가 많이 찌그러졌어요. 케이스가 많이 찌그러졌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케이스가 없었으면은 제품에 데미지가 가서 제품 손상이 일어났을 텐데 케이스가 꽤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품 외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면에는 캠프원 플러스라고 타공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면들도 다 송송송 구멍이 타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캠프원 플러스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 반대편을 보시면은 코베아 로고가 박혀 있고 그 다음에 사용 전후 점검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제품명을 구멍으로 뚫고 그 다음에 뭐 점검 사항도 은각으로 이쁘게 파놓고요. 꽤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보이는 건 호스입니다. 캠프원 플러스는 가스를 이 호스로 연결하게 되고요. 호스로 연결하다 보니까 가스 위치를 좀 더 자유롭게 놓을 수 있습니다. 가스 조절은 이 부분으로 하게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어서 어느 쪽으로 돌리면 불이 커질지 작아질지 직관적으로 딱 보입니다. 그리고 꽤 미세하게까지 조절이 가능하고요. 코페를 놓는 곳은 접이식으로 지지대가 3개 있고요. 바닥에 이제 본체를 지지하는 다리도 접이식으로 3개가 달려 있습니다. 가스를 본체에 바로 체결하는 형식의 스토브들은 다리가 없이 그냥 가스통 있고 그 다음에 스토브 있고 그리고 코페를 올려놓게 돼서 매우 불안정한데요. 이 캠프원 플러스 같은 경우는 가스를 호스로 따로 연결하게 되고 다리는 또 따로 있어서 무거운 코페를 올려놔도 매우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바닥 쪽을 보시면은 이제 이그나이터 똑딱이라 그러죠. 똑딱이가 있어서 이것도 이제 접이식으로 이렇게 펴서 바깥으로 꺼낼 수가 있고요. 이 똑딱이가 있어서 이제 라이터 없이 불을 켤 수 있습니다. 캠핑 가서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게 라이터긴 한데 그래도 매번 꺼냈다 넣었다 하기도 불편하고 그리고 가장 잘 잃어버리는 게 또 라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똑딱이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페를 놓는 지지대와 이 바닥에 다리 부분에 모두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서 톱니 모양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불꽃이 올라오는 화구를 보게 되면은 바깥쪽에는 좀 높고 안쪽에는 좀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온폭한 접시 모양처럼 화구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밖에서 바람이 불 때 바람의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코베아에서는 화구를 이런 식으로 설계하고 불꽃을 가운데로 모아줌으로써 화력을 약 20% 정도 증강시켰다고 합니다. 이제 화구 쪽에 보면은 이런 동관이 있습니다. 이 동관을 화력을 더 높이는 그런 역할로 알고 계신 분들이 꽤 있는데요. 이 동관은 화력을 높이는 게 아니고 불꽃을 일정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스는 실온에서 기체 상태이고 기체로 분출이 되어야지 이제 불꽃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추운 날에서는 가스가 액체로 분출이 될 경우가 있어요. 이때 액출되는 가스가 이 동파이프를 지나게 되고 지나면서 기체 상태로 기화가 돼서 안정적인 불꽃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자면은 이 몸통 부분이 분리가 됩니다. 먼저 지지대를 다 접어주시고요. 여기 홈 부분이 있는데 홈 부분에 맞게 몸통을 돌려줍니다.
돌리고서 뽑으면은 이제 몸통과 본체가 분리가 되죠. 이 몸통 커버를 분리해서 좋은 점이 뭐냐면요, 이제 음식을 하다가 음식물이 실수로 넘쳐서 이제 이 소관이 오염됐을 때 이 오염된 부분을 이제 쉽게 세척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소관에 기름이 튀어서 뭐 기름때가 생겼다 하면은 바로 앉아주면 이제 끈적끈적해지고 더러워지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캠펀 플러스는 이 몸통을 분리할 수가 있어서 이 소관을 쉽게 세척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결합하는 방법도 그냥 홈에 맞춰서 껴준 다음에 돌려주면 찰칵 소리와 함께 결합이 됩니다. 제품의 스펙을 말씀 안 드렸습니다. 윗질은 밑질은 모두 129mm, 한 13cm 정도 되고요. 높이 같은 경우는 이제 96mm, 거의 10cm가 조금 안 되는 높이입니다. 무게는 360g이고요. 이 연료 소비량은 1시간에 가스를 140g 사용하고 그리고 1656kcal를 태운다고 하는데요. 가스 140g은 대충 감은 오는데 1656kcal는 이게 감도 안 오거든요. 좀 이따가 물을 한번 끓여볼 겁니다. 500ml를 끓여볼 건데요.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제 전체적으로 외형도 다 보고 스펙도 한번 훑어봤으니 불을 한번 켜봅시다. 먼저 레버를 돌려서 가스가 좀 나오는 소리를 듣고 뚝딱이를 눌러주면 불이 붙습니다. 불꽃을 최대로 키우게 되면 그리고 작게 줄이면은 매우 작게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불꽃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가운데로 올라오게 됩니다. 화구 모양 설계를 이렇게 접시 모양처럼 하게 되면서 이제 옆에서 오는 바람의 영향은 덜 받게 되지만 불꽃이 가운데로만 몰리는 거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뭐가 됐든 스토브가 물만 잘 끓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 500ml 한번 끓이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은 500ml 상온에 보관되어 있던 500ml 생수를 넣었고 코펠은 평소에 사용하던 코펠을 사용하였습니다. 저게 아마 그냥 스테인리스 재질일 거예요. 산지가 좀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쨌든 덥지도 춥지도 않은 집 실내에서 테스트하였고요. 불을 켜고 물을 넣은 게 아니고 불을 켠 다음에 코펠을 올리고 시간을 재기 시작하였습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코베아 캠프원 플러스는 불꽃이 가운데로 모여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포가 코펠 바닥 가운데부터 생기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코펠 종류나 가스의 잔량 그리고 바람 혹은 날씨 영향으로 테스트 결과값은 다를 수도 있으니 그냥 참고하시는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은 저렇게 보글보글 끓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바글바글 끓을 때까지 테스트 진행하였고요. 500ml 물 끓이는데 한 2분 20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꽤 빨리 끓은 것 같아요. 네. 기왕 물 끓인 거 라면 하나 끓여 먹으려고요. 저도 라면 테스트는 저도 물 끓이는 거 테스트는 처음 해봤는데요. 아까 2분 20 몇 초였죠? 꽤 빨리 끓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요. 네, 오늘 이렇게 캠프1 플러스 리뷰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장점과 단점 한 줄 평까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끓기 전에요. 먼저 장점 첫 번째로는 크기도 작고 무게도 가볍습니다. 백패킹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면은 크기도 너무 크고 무게도 무겁다라고 느끼실 분들이 많겠지만 어쨌든 오토캠핑, 백패킹은 솔직히 화기를 사용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백패킹은 고려를 안 했고요. 그냥 오토캠핑용으로 생각했을 때 꽤 작은 그리고 가벼운 무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안정적입니다.
불꽃도 안정적이고 균형도 안정적이고요. 균형 같은 경우 이게 지금 다리가 그리고 지지대가 3개밖에 없어서 뭐 4개는 있어야 안정적이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게 어차피 물체와 물체가 맞닿는 거는 점으로 맞닿고요. 이제 점이 3개만 있으면 평면을 이루고 그 평면이 이제 얼마나 안정적이냐인데, 이제 만약에 지지대가 4개가 있다고 하면은 그 점이 4개가 나올 것이고, 만약에 이게 조금이라도 찌그러져 있다 그러면 이제 3개밖에 안 나올 텐데, 그 3개 안에서 무게 중심은 그 가운데 없을 거고요. 그러면은 약간 기우뚱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게도 돼요. 어쨌든 3개면 충분합니다. 지지대 3개 그리고 다리도 3개, 이 정도면 충분히 안정감 있게 서 있을 수 있고, 또 화구 모양 그리고 화구 옆에 있는 동관의 설계로 바람이나 온도에 영향을 좀 덜 받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불꽃도 안정적입니다. 네,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이렇게 보면 장점만 있는 것 같은데 단점도 존재합니다. 불꽃 모양이 너무 가운데로만 올라오는 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가운데로만 올라오면은 뭐 방금 전처럼 물 끓일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 뭐 넓은 팬 같은 데다가 조리를 할 때는 가운데만 너무 달궈져 가지고 가운데 있는 음식만 타고 겉에 있는 건 잘 안 익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전을 부쳐 먹다가 한 2번 태워 먹었습니다. 개망. 그리고 이 똑딱이가 가끔 가다가 말썽을 일으켜요. 저는 제일 처음에 제품을 받고 이 똑딱이가 안 돼서 이 불을 켰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이거 AS 보내야 되나 생각하다가 그냥 사용해야지, 어차피 라이터가 계속 주머니에 들고 있으니까 사용해야지 하고선 AS를 안 보냈었는데, 어느 날 그래도 한번 해볼까 하고 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똑딱이가 좀 가끔가다는 말썽을 일으킨다. 단점은 이 정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마지막 한 줄 평으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코베아 캠프 원 플러스, 국민 스토브라고 불릴만 하다. 결국 스토브가 안정적으로 불만 잘 붙여주면 되는데, 거기다 내구성 그리고 크기 무게까지 밸런스 좋게 나온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캠프 원 플러스를 리뷰해봤는데요. 저도 처음에 산 스토브여서 엄청 고민 많이 하고 샀는데, 이번 리뷰를 하려고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역시나 잘 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 그리고 좀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라면만 잘 끓이면 되지.